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무거운 하지만 여러분의 자산이 달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5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데드라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라스트 엑시트, 그러니까 마지막 탈출구라고 못 박은 날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6천 호, 역대 최저라는 공급 절벽에 갇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은 빨리 팔라고 소리치는데 정작 내가 들어갈 집은 반토막이 났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요.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소중한 내 집을 헐값에 던지고 누군가는 평생 후회할 상투를 잡게 될 겁니다. 30년 넘게 도시 도면을 그려온 저 도시 건축가 닥터 인사이트가 정부의 135만 호 공급 약속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과 AI 시대의 진짜 살아남을 집이 어디인지 그 알맹이를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요즘 SNS나 커뮤니티 가보면 온통 양도세 중과 종부세 이야기뿐입니다. 5월 9일 전혀 안 팔면 세금 폭탄 맞는다. 대통령이 퇴로를 끊었다. 등등.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구체적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직격탄을 맞는 건 서울 강남 3구나 수도권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국민의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지방 거점 도시에서 성실하게 아파트 한 채 일구며 사는 분들도 세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며 같이 흔들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방에서 15년 만에 대출 좀 끼고 4억 원짜리 아파트 마련한 우리 김 과장님. 이분 요즘 밤잠을 설쳐요. 뉴스에서 대통령이 손해보게 하겠다고 하니까 내 집값이 반토막 날까봐 덜덜 떠는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계산해봅시다. 김 과장님이 이번 세금 폭탄의 주인공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서울 라이프 스타일의 가스라이팅입니다. 미디어가 서울 고가 아파트 이야기를 전 국민의 고통인 것처럼 포장하니까 내 삶과 상관없는 숫자에 내 행복을 맡겨버리는 거죠. 아,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건 서울의 세금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터전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생존력의 문제인데 말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지방 자산가 한 분은 강남이 주춤한다는 뉴스만 보고 멀쩡한 지방 핵심지 아파트를 금매로 던지려 하더군요. 도시건축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남의 집 제삿날에 우리 집 소를 접는 거랑 똑같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 전쟁터 구경하다가 우리 집 가구에 물 끼얹지 마세요. 대통령의 경고는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신호지 여러분의 소중한 실거주 집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공급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 135만 호를 짓겠다고 호언장담했죠. 숫자는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례. 제가 오늘 가져온 기사 한 장이 모든 환상을 깨버립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6,493가구, 역대 최저입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도시건축가인 제 눈에 이 135만 호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기우제 같아요. 인허가 나고 토지 보상하고 착공해서 여러분이 열쇠 받을 때까지 최소 5년, 길면 10년입니다. 그런데 당장 올해 서울에 입주할 집은 예년의 반토막도 안 됩니다. 무려 60% 가까운 물량이 증발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수도권에 135만 호를 짓겠다는데 왜 서울 한복판에는 불 켜지는 새 아파트가 없을까요? 공사비는 치솟았고 재건축 조합은 건설사랑 싸우느라 공사가 중단된 곳이 수두룩합니다. 서울 핵심지 공급이 멈춘 거죠.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공급 폭탄이라는 정보말만 믿고 전세로 버티던 분들은 당장 닥친 1만 6천 호의 입주 절벽 앞에서 전세난이라는 칼날을 맞게 됩니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심리는 얼렸지만 물리적인 집은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정부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 빌라나 매입주택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공급이라고 발표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살고 싶은 아파트와는 거리가 멉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135만 호라는 거대한 숫자는 통계가 만든 착시일 뿐이고 우리가 마주한 진짜 현실은 1만 6천 호라는 좁디 좁은 문이라는 사실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도시건축가로서 도면을 그리며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서울이냐 지방이냐는 다 20세기형 고민이라는 겁니다.
진짜 혁명은 지금 조용히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피지컬 AI의 습격입니다. 앞으로의 집은 단순히 벽과 천장에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로봇이 현관 앞까지 배송이 오고 집 자체가 거대한 배터리가 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로봇 전용 통로입니다. 10년 뒤엔 로봇 배송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하는 1만 6천 호 중에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나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만 다니는 구식 구조죠. 옆 동네는 로봇이 쓰레기까지 치워주는데 우리 집은 내가 뛰어야 한다? 그 편의성 차이가 바로 집값 차이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스테이션입니다. 이제 주차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나를 내려주고 스스로 충전하러 가는 허브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주차장을 물류센터나 데이터 거점으로 쓸 수 있게 설계된 아파트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못한 아파트는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AI OS 가변형 평면입니다. AI가 내 리듬에 맞춰 거실을 넓히고 침실을 조절하는 집 자체가 에너지를 팔아 돈을 버는 에너지 테크. 이런 운영체제가 탑재되지 않은 집은 10년 뒤 그냥 낡은 상자 취급을 받을 겁니다. 정부의 숫자 노림에 속아 혹은 공급 부족 공포에 밀려 덥석 잡은 그 아파트가 낡은 배관만 가득한 곳이라면 여러분은 억만금을 주고도 디지털 난민의 집을 사게 되는 셈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첫째, 서울 고가 아파트 세금 뉴스에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리그입니다. 둘째, 정부의 물량 공세와 시장의 입주 절벽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세요. 숫자는 사람을 속이지만 데이터는 속이지 않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부동산은 입지가 아니라 인프라 수용력입니다. 5월 9일 데드라인에 쫓겨서 혹은 공급 부족 공포에 밀려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딱 하나만 자문해보세요. 내 집은 AI를 담아낼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정책의 소용돌이에 그냥 던져두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인사이트 시티. 저는 도시건축가 닥터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